자, 중복 조합에 대한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세 학생 A, B, C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목해 봐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같은 종류의 과자 6개, 똑같은 과자 6개인 거예요. 같은 종류의 과자 6개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중복 순열 문제 하면서 중복 순열, 요거는 주로 어떻게 문제를 풀면 좋다 그랬었어? 함수로 만들어주면 좋다 그랬었죠. 함수. 그때 이제 정의역을 구분하는 거 중요하다 그랬었어요. 정의역. 누가 정의역이 되느냐? 두 가지가 있을 테니까. 이 중복 순열을 하면서 뭐라 그랬었냐면, 서로 다른 3명, 그 다음에 서로 다른 6개. 이렇게 다르고 다른데 짝을 지어줘야 돼. 이걸 나눠주려니까 뭐 A한테 뭐 주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겠죠. A와 어떤 과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르고 서로 다르고. 서로 다르고 서로 다르고 서로 다른 그리고 서로 다른 다르고 이렇게를 연결을 시켜주고 짝지어주고 하는 형태의 문제는 어떻게 문제를 풀면 좋다고 함수를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주면 이해하기가 좀 쉽을 거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건 그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데 서로 같은 거예요. 같은 종류의 과자 6개. 요거는 중복조합입니다. 서로 다른, 서로 같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형태의 문제는 중복조합입니다. 바로 이 6개를 나누어 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약간 다르게 문제를 풀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3명한테 똑같은 과자 6개를 나눠주려고 해.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3명 중에서 누구한테 줘? 뭐 A한테 줬어. 또 3명 중에서 또 누구한테 줬어? B한테 줬어. 3명 중에서 또 누구한테 줘? A한테 줘. 3명 중에서 누구한테 줘? B한테 줘. 이렇게 6번 나눠주면 되는 거겠죠. 그때마다 뭘 해야 돼요? 3명 중에서 누구를 뽑아서 주는 거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같은 종류의 과자 6개를 나눠준다라고 되어 있어서 과자를 나눠준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굳이 이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 개씩 나눠준다고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그러면 3명 중에서 1명을 뽑아서 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A를 뽑고 두 번째는 A를 뽑고, 세 번째는 B를 뽑고, 네 번째는 C를 뽑고, 다섯 번째는 A, 여섯 번째는 A를 뽑았어. 그럼 결국은 A가 몇 개 받게 되는 거야? 4개. B하고 C는 하나씩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A, 또 A, 또 A, B, C 했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A가 4개, B가 2개, B가 하나, C가 하나 받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순서만 다를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똑같아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A가 4개, B가 하나, C가 1개를 받게 되는 거지.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이 3개 중에서 6번 뽑아야 된다고요. 6번. 왜? 6개를 줘야 되는 거니까. A를 뽑건, B를 뽑건, C를 뽑건 6번 뽑아서 하나씩 줘야 된단 말이야. 6번 뽑아서 주는 건데 문제는 뭐라고? 순서는 상관이 없다고. 결과적으로 얘도 A가 4개, B가 하나, C가 하나. 이것도 A가 4개, B가 하나, C가 하나라고. 결국 A, B, C 3명 중에서 6명을 뽑는 건데 A, B, C 3명 중에서 6명을 뽑는 건데 A, B, C 중복이 허락되는 거죠. 왜? 한 사람한테 2개 이상을 줄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한 사람한테 2개 이상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3명 중에서 6명을 뽑는 게 되는 거죠. 중복을 허락해서. 그리고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4개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뭐가 되는 거다? 중복 조합이 된다. 공식은 3명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6명을 뽑으면 된다. 왜? 6개를 하나 6번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6번 뽑아야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요렇게 문제를 풉니다. 물론 나중에 익숙해지면 보통 어떻게 많이 문제를 푸느냐면 이걸 방정식으로 많이 바꿔요. 방정식으로. 그래서 A가 X개, B가 Y개, C가 Z개를 받았다라고 치고 그걸 다 더해서 6이 되면 되는 거죠. 왜? 총 6개밖에 없으니까. A가 받은 개수, B가 받은 개수, C가 받은 개수가 다 합쳐서 6이 되면 되는 거고요. 이 방정식의 해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6, 0, 0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5, 1, 0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5, 0, 1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정수해의 개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계산할 때 3H6이라는 공식을 보통 사용을 합니다. 요거는 다음 연습 문제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점이 있다면
나눠주긴 나눠주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6명 중에서 3명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6명을 뽑아서 나눠줘야 되는데 각 학생이 과자를 적어도 한 개씩은 받아야 돼요. 이거는 못 받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3H6 중에서는 6A만 6번 뽑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럼 B나 C는 못 받는 거야.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공식이 3H6이 되는 겁니다. 계산법을 안 했네요. 요거는 더하면 9죠. 1 빼서 8 컨비네이션 6 또는 8 컨비네이션 2로 계산을 합니다. 8 컨비네이션 6은 8 컨비네이션 2로 고칠 수도 있죠. 두 번째 거. 각 학생이 과자를 적어도 한 개씩 받는다라고 하면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A, B, C가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은 한 개씩은 다 줘요. 적어도 한 개는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몇 개 남았어? 3개만 나눠주면 되는 거야. 이 말이 이해되시겠습니까? 학생이 적어도 하나씩 받는다라고 돼 있으면 하나씩 미리 줘요. 이건 방법이 아니죠.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A도 하나, B도 하나, C도 하나. 이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3개를 나눠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3명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명 뽑아주면 되는 거예요. 뭐 이 안에는 당연히 AAA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나머지 애들도 기본적으로 하나씩은 다 받았으니까 괜찮은 겁니다. 보시겠죠? 네, 각 학생이 과자를 적어도 한 개씩 받는다라고 하면 미리 하나씩 줬다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좀 편할 겁니다. 그럼 나눠줘야 될 과자가 3개밖에 안 남는 거니까 3명만 뽑으면 돼요. 3번만 뽑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요. 얘는 더하면 6 되는 거니까 5 컨비네이션 3 또는 5 컨비네이션 2로 고칠 수도 있겠죠. 5C3은 5C2로 고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고요. 자, 2번으로 가볼까요? x, y, z의 6제곱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세요. 뭐 간단하게 x 플러스 y의 세제곱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걸 전개하면 x의 세제곱, 3x의 제곱, 3x의 제곱, y 3의 x, y 제곱, y 세제곱 이렇게 전개가 돼요. 실제로는 x의 세제곱 더하기 x제곱 y 더하기 x제곱 y 더하기 x제곱 y 더하기 xy제곱 더하기 xy제곱 더하기 xy제곱 더하기 y세제곱 이렇게 전개가 됐겠죠. 그래서 x세제곱이 있고 x제곱 y가 3번이나 나왔으니까 3x제곱 y라고 하는 거겠죠. 또 xy제곱도 3번이나 나오니까 3xy제곱이라고 할 거고요. y세제곱도 한 번은 나온 거죠. 그러면 서로 다른 항의 개수가 몇 개다라고 하면 되느냐면 이 식을 생각해 보면 하나 x세제곱이라는 게 하나 있고 x제곱 y라는 항이 또 있고요. 얘네들은 다 똑같죠 어차피. 요 앞에 있는 3이나 이 3이라는 숫자는 개수에 해당되는 거죠. 똑같은 게 3개씩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 xy제곱이라는 항도 있죠. 얘네들은 다 똑같고요. y세제곱이라는 항도 있죠. 그래서 총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냐면 4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4가지. x 플러스 y의 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개를 해보면 항들이 이렇게 4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항 4가지를 새로 써보면 하나는 x 세제곱, 하나는 x 제곱 y, 또 하나는 x y 제곱, 마지막으로 y 세제곱 이렇게 4개의 항이 존재해요. 종류로 따졌을 때 총 4개라는 게 아니고 전체가 8개죠. 그걸 정리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4개 종류의 항이 만들어집니다. 이 4개의 항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x세제곱, x제곱 y, xy제곱, y세제곱. 굳이 쓰자면 얘는 xxx, 이거는 xxy, 이거는 xyy, 이거를 yyyy. 이거를 x 3개 뽑아서 만들었네 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이거는 x 하나, x 2개, y 하나네. 이거는 x 하나, y 둘. 이거는 y만 3개 뽑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면 x, y, z의 6제곱이니까 x의 몇 제곱, y의 몇 제곱, z의 몇 제곱 될 거고요. 세제곱이었을 때 지수의 합이 항상 3이었죠. 그걸 생각해보면 이 지수의 합이 항상 얼마가 되겠어? 6이 되겠죠. 그죠? 6. 그렇다는 뜻은 x가 몇 개, y가 몇 개, z가 몇 개 합쳐서 6개가 된다라는 얘기죠. x, y, z를 중복을 허락해서 6번 뽑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3개 x, y, z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6개를 뽑으면 그때마다 서로 다른 종류의 항이 하나씩 만들어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물론 이것도 나중에는 주로 지수의 합이 6이다라고 해서 방정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보통 풀이를 합니다. 이 문제를 얘기할 때도 그랬고 이것도 얘기할 때도 그랬고 주로 방정식을 만든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예, 중복조합 같은 문제는 중복조합에 대한 문제는 대체로 개인적인 생각인데 방정식을 만들어서 방정식 해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다 바꿔줄 수 있어요. 그렇게 바꿔서 이해를 하는 게 조금 더 계산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3H6일 거고요. 다음에 9가 되는 거니까 8 컨비네이션 6 또는 8 컨비네이션 2로 계산을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다시 정리해보자면 어떤 식을 전개를 했어. 6제곱을 전개를 했어. 이 전개를 하면 특징이 뭐냐면 이 x의 몇 제곱, y의 몇 제곱, z의 몇 제곱에서 지수의 합이 항상 6이 되게 돼 있어. 어떻게 전개를 하든지 간에. 마치 x 플러스 y의 세제곱을 전개했을 때 이 지수의 합이 항상 뭐가 됐어요? 3이 되는 것처럼 곱하기의 어떤 특징 같은 겁니다. 지수의 합이 6이 됐다는 얘기는 그걸 다 곱하기로 나열했을 때 xxx, x를 3개 뽑았네. xxy, x 2개에 y 하나를 뽑았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면 xyz 3개의 문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6개를 뽑아서 곱하면 그러면 그때마다 매번 새로운 항이 생긴다 라고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안 되면 공식을 외워줘야 돼요. 불편하겠죠? 자, 여기까지 끝.